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농민들에게 영농형 태양광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죠. 특히 전남의 농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남 도지사께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뭐냐? 간단하죠.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도 하는 태양광 설비를 말합니다. 절대 농지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받쳐주는 구조물 사이에 큰 농기계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널찍한 공간이 생기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작물에 필요한 일조량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일반 농지보다 80%가량 수확량이 나오면 이를 보상해 줄 거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법은 절대 농지에는 오로지 농사만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의 농촌형 태양광과 대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촌형 태양광은 농지에다가 용도를 변경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거죠. 농촌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농촌형 태양광인데요. 작년 장마에 한평에서는 이 농촌형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 내리면서 민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제 이 난개발 문제나 농지를 축소하는 문제가 생기는 농촌형 태양광을 대신하여 그 대안으로 영농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찬반 의견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찬성치 의견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농작물에서 얻는 소득보다 5배 내지 10배 가량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발전된 전기를 판매하기 때문이죠. 그 예상 수익이라고 합니다. 또 절대 농지는 이제 대부분 벼를 재배하는 땅이 많은데요. 태양광 설치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현재 쌀 생산 과잉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농지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소득이 창출이 안 되니까 농지가 휴경지가 되고 또는 농지를 전용해서 농지가 아닌 다른 땅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농지에서도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니까 또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런 것을 막아낼 수 있고 농지가 보호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 스마트팜과 이 노지에서의 농사를 연계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보통 스마트팜이면은 이제 하우스나 온실과 같은 시설들을 말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 노지에서도 스마트팜을 할 수 있게 이 태양광 패널 구조물이 상당히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둥 구조물에 스프링쿨러를 수월하게 설치한다든지, 센서를 곳곳에 설치해서 영농 데이터를 모은다든지, 최근에는 이제 그 무인 트랙터가 더 나왔거든요. 자율주행하는 무인 트랙터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이 태양광 구조물에 전자태그를 설치하면은 이런 것도 아주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스마트폰과 연계도 장점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전력이 생산됐을 때 그것을 이송할 시설이나 그것을 저장할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걸 변전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변전소들을 이 지자체별로 곳곳에 설치하게 되면 어떤 이 지자체의 개발과 지역 발전의 효과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상 이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거나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럼 반대측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먼저 무엇보다도 이제 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조량 감소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항공 방제 이런 부분들도 불가능해지고, 대형 농기계를 사용할 때 이런 구조물들을 피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작업 시간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곡물 작업률이 매우 낮아서 30% 아래인데, 이렇게 되면 이 쌀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곡물 작업률은 더 줄어들게 되고 식량 위기에 대한 대비력이 더 떨어진다고
하는 주장이죠. 또 태양광 발전업자들이 이제 사실 이제 이 시세보다 비싼 임차료를 미끼로 해서 농지 임대에 나서게 될 거라고 예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가 상승을 한다거나 임차한 농지를 뺏기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농지에서 높은 수익이 나오니까 임대료가 당연히 상승하고 동시에 기존에 이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을 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임차를 바꿔서 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얘기죠. 이것이 농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이제 농촌 경관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이 꼽힙니다. 농촌은 이제 농업 생산 기능 이외에도 이 녹색 경관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태양광 설치는 주민들에게 패널에 반사되는 빛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농촌의 고유한 녹색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농촌에 오고 싶겠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듯이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려면 농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절대 농지에 대해서마저 농업 외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지 보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더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농지 보존 정책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제 반대측 주장의 논리고요. 그러면 이 양측의 주요 논점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소득 문제죠. 근데 이제 이 소득 문제는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큰 이견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증대되는 크기가 얼마만큼이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소득이 증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성 문제입니다. 역시 이 생산성 저하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한 논점 중에 가장 중요한 논점인 이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찬성 측은 농가소득의 증대가 이 농촌의 활력이 증대되고 귀농귀촌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반대 측은 경지 면적 중에 이미 임대차 면적이 50% 절반을 넘었는데 임차료 상승하고 임차 농지를 지주로부터 회수당할 수 있다는 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아주 안 좋다고 보는 것이죠. 넷째로 이제 농지 보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양측이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농가소득 증대되면은 경작지로 활용되고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져 농지 훼손이 줄어든다고 하고, 반대 측은 농지법 개정이 농지 보존의 법적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당연히 농지 훼손은 심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섯째로는 이제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냐인데요. 찬성 측은 소득 증대로 농촌이 활성화된다, 농촌 활성화 직결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섯째로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찬성 측은 태양광 자체가 이미 이제 친환경적인 것이니까 당연히 기후 변화에 좋다라고 하지만, 반대층은 이미 논이 탄소 저장 기능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친환경 이익이 얼마나 되겠느냐, 설치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이 기후변화에 좋아진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죠. 찬성 측은 이제 쌀 생산 과잉을 줄이니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 측은 곡물 작업률이 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좋을 수 있느냐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큰 이견이 많지는 않은데 아래 네 가지에 대해서는 크게 엇갈리는 해석과 평가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찬반 의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